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 하면 그중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의 정책국장, 아주 요직입니다.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뇌물을 받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감찰을 청와대에서 하고도 그것을 무마해 줬다, 그걸 봐줬다 하는 사건입니다. 유재수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과 많은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무마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재판 중인데 오늘 이 재판에 조국도 출석을 했고 증인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비서관들이 여러 명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가운데 박형철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이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이 유재수 뇌물 받은 건은 이미 지난 5월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때 뇌물 받은 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금융위 정책국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역시 유재수가 실세는 실세구나 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이 봐주기 재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건의 실체는 유재수는 돈을 받은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2017년입니다. 이 조국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 유재수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번에 재판에 나온 이 결과들을 다 밝혀낸 겁니다. 다 밝혀냈는데도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이것을 감찰을 하고도 무마해 줬다라는 의혹입니다. 그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당시에 감찰을 무마한 것과 관련해서 결정권은 조국에게 있었고 자기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를 이야기를 했다,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국이 모든 것을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에 유재수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서 지금 박형철 얘기입니다.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국이 유재수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까 감찰을 여기서 중단하자고 해서 자료도 이첩을 하지 않고 거기서 감찰을 중단했다, 유야무야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박형철이가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요. 유재수는 여기에서 사표를 내고 조금 있다가 부산시에 경제부시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강원도 태생에 금융위 정책국장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청와대 감찰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 갑자기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많은 또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백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또 부임을 했느냐라는 건데 당시에 오거돈 부산시장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시 지난 선거에서 친문들의 추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친문들이 이 부산시장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죠. 아마 오거돈 시장도 그 친문들의 부탁을 받고 이 유재수를 지금 흠도 많고 탈도 많고 의혹에 쌓여 있는 유재수를 경제부시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의혹이 휩싸여 있는 유재수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심었느냐, 꼽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조국 재판으로 돌아가면요. 유재수에 대한 그 감찰 무마 의혹 이거에 대해서 조국은 그동안 무슨 말을 계속 해왔느냐고 하면요. 감찰 자료가 정상적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감사원이나 금융위 등으로 이첩이 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후속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박형철 전 비서관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반박하는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감찰 자료는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조국이 감찰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이첩시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금융위가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박형철하고 관계가 없이 금융위에 어떤 그때 또 큰 손에 큰 힘이 작동을 했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금융위가 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을 냅니다. 그 다음 박형철 비서관이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했는데 박 비서관은 오늘 법정 증언에서 조국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기가 결정하고도 감찰 무마를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일을 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또 정상적으로 감찰을 중단하려 했다면 최소한 조사 자료는 이첩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 자기가 이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첩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사표 처리가 절대로 안 되고 형사고발 등에 뒤따랐을 것이다.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걸 사표를 받고 그냥 일을 유야무야 해주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유재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청와대 감찰에서 드러났는데도 청와대 감찰 사실도 유야무야 됐고요. 뇌물을 받았는데도 금융위로부터 별 규책 책임도 지지 않았고요. 사표를 내는 선에서 모두 끝난 겁니다. 그 사표를 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당당하게 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이 특정 의도로 자기가 처리한 일을 박형철이 통보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위가 징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또 박형철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조국이 당시에 한 얘기를 박형철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박형철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내기로 했으니 감찰을 중단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 의뢰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최종 결정은 조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조국은 또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쭉 변명해 온 것이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 사표를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심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형철은 오늘 법정 증언에서 단순하게 생각해도 사표만 받고 감찰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중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사고발도 되고 금융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 사표를 받고 나가게 해주는 것, 그냥 이건 가장 경하게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형사처벌이나 다른 무거운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조국이 다 중단시키고 무마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박형철의 말을 종합하면요, 조국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파렴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조국이 이런 상황인데도 조국은 지금 계속 SNS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떠들면서 검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를 아마 염두에 둔 듯이 오늘 오전에는 재판에 나가기 전에는 자기의 SNS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한 번 썩은 곳은 도려내도 그 주변이 또 썩는다 라는 드라마에 나온 말이랍니다. 이제 검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또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조국은 법원에서 그 자기 부인 재판이죠. 정경심 교수 300번이나 진술 거부권도 행사했습니다. 자기가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좋은데요. 그건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니까. 문제는 공직자의 책임의식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직을 지낸 사람이 자기에게 좀 불리해도 증언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사과를 하는 이유는요, 책임감 때문이죠. 근데 조국에게서는 그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립니다. 검찰개혁이 안 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억압적으로 나쁘게 해서 과도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무죄인데, 근데 자기 부하가 지금 조국에 대해서
법정 증언을 통해서 기자회견도 아닙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창피한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검찰개혁 필요하죠. 윤석열 총장도 어제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침해라든지 또 뭐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검찰의 관례를 바꾸고 또 제도를 바꾸는 작업 필요하죠. 그런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